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06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약 3개월 전인 1월 25일 이 당시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코스피 위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무려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고 오늘은 더욱 상승이 나와서 101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2월달과 3월달을 떠올려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2800포인트 혹은 2500포인트 이렇게 지수가 더욱 하락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수의 위치로 봤을 때 정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준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수는 하락하지 않는다.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변동성에 의해서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다른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지수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적인 흐름은 실적이 수렴한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해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성적이라든지 업황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점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코스닥이 개인적으로 이 1000포인트 그동안은 상승의 저항선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지선으로 인식이 되어서 조금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의 나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약 1.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종목 어제는 두 종목 모두 아쉬운 흐름이 나왔었는데 LG화학은 무려 6.3%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삼성 SDI도 약 5.3%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성장주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고 이 부분이 지금 지수의 상승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7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모두 별다른 특징이 없던 그런 하루였지만 오늘 코스피만큼은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10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코스피와 달리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연기금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5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은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현대차도 3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이 가장 큰 매수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관 주체가 모두 골고루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 SDI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SDI는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다양한 기관들이 대부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의 SDI하고 LG와 이 두 종목에 비해서는 별다른 매수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와 삼성전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금액만 살펴본다면 지금 LG화학이 가장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 SDI,
LG화학, 삼성물산, 녹십자, SK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ETF에 많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살펴보면 삼성 SDI하고 LG화학 마찬가지로 기간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인 매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합의건에 의해서 정말로 2차전지가 돌아선 건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백악관 반도체 회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백악관 측에서 삼성전자에게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장에 미국 내 증설을 서둘러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텍사스에 20조 규모의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향후 추가적인 증설 검토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나 조금은 특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백악관 주최로 한 이 반도체 회의,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했고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자체만으로도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투자권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발표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 외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이 두 기업 간의 합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승리이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우리는 강력하고 다양화하고 견고한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였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이 있고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이 두 기업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폭스바겐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산업에 속한 2차전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성장성이 많은 점수를 부여해 보시면서 조금은 긴 관점으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성장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돌발 악재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경쟁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나의 생각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실적,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2차전지 기업들이 모두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아닌 하반기 혹은 내년, 내후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시고 또 시장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조금은 기초가 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흔들림이 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는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LG화학은 보합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 돌아섰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 배터리 3사 이 세 기업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전부터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도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기아차 이 대표적인 성장주를 중심으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삼성 SDI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재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리비안 기업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이런 외신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마존하고 포드에서 자동차 지원을 받고 있고 2009년에 창업한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갇혀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좋은 재료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와 관련해서 두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납품되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와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기사를 보면 삼성 SDI가 현대차 시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 리비안 공급권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한 발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업과 함께 협력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재료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삼성 SDI가 조금 현대차하고 협력 관계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90년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대차하고 조금은 껄끄러운 관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일각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협력권을 계기로 조금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나왔던 두 가지 이슈 분명히 어느 순간에 추가적인 발표가 나올 텐데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어제 두 기업 간의 합의도 있었던 만큼 국내 2차전지 3사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카오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거래정지 이틀째에 들어갔고 내일까지 거래정지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내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고려 중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엠 이 두 기업이 올 초에 합병을 해서 태어난 새로운 기업이고 또 카카오가 약 지분 6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 엔터가 12일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쿠팡의 성공을 보면서 카카오 엔터와 같이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카카오 엔터의 대표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쿠팡이 불을 지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뉴욕 증시 혹은 나스닥 여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평가를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마도 카카오에게 분명히 분할 상장 이후에 좋은 호재성 내용으로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 내용도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의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가 14일날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에 달할 것이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이라는 말은 하나로 약 110조 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카카오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처음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코인베이스 이 기업이 시장 예상치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지금 나스닥 상장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지분 약 7.6%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조금 더 지분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코인베이스가 현재 시각으로 14일날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가치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분명히 15일날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일날은 카카오가 액면 분할 뒤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코인베이스 상장 한번 카카오 주주로서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 조금 더 카카오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나무 기업의 나스닥 상장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서 오늘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에 비하면 카카오는
별다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도 있으니까 투자의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2차전지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많은 기업들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지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